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법무부 업무보고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철험의 멤버들이 또 만나는 2라운드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모 발언 김남국 의원의, 그 다음에 최강욱 의원의 한국 3M 발언. 이거 가지고서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다 없어지고 요거만 계속해서 부각되는 바람에 완패를 했다. 철험회가. 철험회 대표격이 최강욱 의원이고, 그 다음에 철험회 사람들이 김남국 등등등 있는데, 철험회 멤버 5명이 지금 법사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법사위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걸 두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니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면 됐지, 그 철험회 멤버들을 또 전면에 배치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적수가 되냐 과연,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저도 그 지적에 동의하거든요. 적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철험회를 법사위에 전진 배치했을까? 그거는 그만한 사람도 없다,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지금이라도 사보임을 해서 철험회 멤버들을 좀 뺐으면 그게 민주당이 길게 보면 사는 길이다. 그리고 공연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꾸 띄워줄 일, 그거 만들지 않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제 생각하고 많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똑같은 장면, 제가 2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런 겁니다.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그게 과연 법률적 근거가 있냐, 합당하냐, 이런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근거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합당하냐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선택의 문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근거가 없다, 왜 거기다 했느냐,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하다가 온갖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죠. 김남국 의원, 철험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 조직법상 법무부의 직무가 아님에도 인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행정각부를 설치한 의미가 없어진다. 행정조직 법정주의에 위반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에서는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6조가 그 근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는 게 그런 해석이라면 국방부에도 위탁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선 본인이 얘기했던 근거가 없다, 여기서 한 발 후퇴한 거죠. 왜냐하면 법제처가 정부조직법 6조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그럼 정부조직법 6조 정도는,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하면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뜬금없이 왜 국방부 얘기가 나옵니까? 이렇게 또 도발을 했는데 당연히 반격을 받죠. 자, 그 다음에 철험회 또 멤버죠. 김승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 또는 대통령 비서실 업무가 법무부로 위탁될 이유가 없다. 왜 법무부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택의 문제죠. 물론 국방부로 위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인사검증의 문제, 이거는 과거에 법률 위반한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전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저런 거 하여튼 약간은 뒷조사 개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뒷조사를 국방부가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된다. 인사혁신처가 추천은 대통령실이 하지만 검증은 인사혁신처가 하고, 그 다음에 그 검증한 결과를 다시 대통령실로 보내서 대통령실에서 취사 선택을 하도록 하면 그게 가장 적합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자기 고유의 업무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된다. 근데 굳이 그걸 위임을 하자면 지금까지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위임을 해왔습니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위임을 해왔었죠.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비서입니다. 비서. 왜 그걸 대통령 비서한테 위임을 하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인사혁신처가 자기들이 안 하고 그럼 어디다 위임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능한 게 법무부나 경찰이나, 왜냐면 그런 데가 이른바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기능하고 중복됩니다. 상당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걸 자꾸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아니 거기가 적합해서 했다. 사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국방부에 위탁을 하느냐, 인사검증을. 법무부는 유관 성격이 있으니 합리성을 갖는다. 뜬금없이 갑자기 국방부에 위탁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되면서 인사 업무가 없어진 면이 있다. 그것을 바꾸는 김에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길을 찾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데 특장점이 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업무를 통상 업무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고 이건 합리적인 이유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무부나 경찰이나 뭐 이런 데로 맡겨도 됩니다. 경찰로 맡겨도 됩니다. 경찰과 법무부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실제 신원조회, 인사검증 법무부가 합니다. 경찰이 상당 부분 도와줍니다. 저도 오래전 얘기지만 군에서 제대를 하고 났을 때 제가 청와대 당시에 인사검증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저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인사검증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제가 그때 뭐 30살도 안 됐을 때인데 경찰서에 가서 거의 직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그렇더군요. 청와대 검증 대상에 오르니까 경찰서에 가니까 제가 30살도 안 된 저를 직사 대접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어차피 이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맡기는 게 순리인데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은요 온갖 수사 독점하지요.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로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법무부도 유사한 기능을 하니까 나름 합리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철험의 멤버들인 김승원, 김남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걸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억지를 부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모나 한국 3M에는 못 미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억지다. 뿐만 아니라 철험의 대표격인 최강욱 의원 또 나섰죠. 더 억지를 부립니다. 아니 국방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 검사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니 타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폄하하는 증세가 있다. 경찰을 폄하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방부도 폄하한다. 국방부에는 법원도 있고 검찰, 경찰 기능을 하는 곳도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인사검증 업무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곧바로 이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라고 있는데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던 업무를 중앙행정기관 업무로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아니 공부 좀 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입니다. 비서. 독립적인 행정기관이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했던 최강욱 의원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리게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을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라도 반격을 하죠.
턱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바로 철험의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최광욱 의원은 어제요,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거 얘기합니다.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이냐? 이런 걸 묻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지난번에 박범계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그랬죠. 조세법률주의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거의 안 합니다. 왜? 아니, 그걸 모른다고. 그거는요, 우리나라 중학생 내지 고등학생 정도면 배웁니다. 그거를 지금 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한테 아느냐고 물으면 그건 무슨 질문을 할지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그 인사정보관리단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또 박범계 장관이 자꾸 넘겨짚지 말고 답변이나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제도 최강욱 의원한테도 그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몇 번 있으니까 최강욱 의원이 화를 냅니다. 아니 왜 자꾸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냐. 내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지. 물론 법사위원회나 국회 본회의 같은 곳에 질문의 주도권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도 질문다운 걸 해야 되는 거죠.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한테 초등학생 정도 되는 질문을 막 하는 거, 그게 순수한 의미의 질문입니까? 조롱입니까? 조롱이죠. 내지는 질문 갑질입니다.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조세법률주의 아느냐? 뭐 행정조직 법정주의 아느냐?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고등학생도 아는데. 근데 그런 질문에 자꾸 예 압니다. 예 압니다. 뭐 그러니까 그게 면이 깎인다고 본 법무부 장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말씀하세요. 그건 다 아니까 말하세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나보고 말을 시키느냐. 말을 시키도록 질문을 했으니까 말을 시키는 거죠. 너무 황당한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철험의 사람들의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로 대결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자꾸 태도를 꼬집습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막 뭐 말싸움이나 언쟁 또는 논리적으로 뭐 이런저런 토론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서 그래서 나중에 말문이 막히면 너 몇 살이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딱 철험의 수준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청문회에 이어서 2라운드인데 어제 법사위원회를 봐가면서 이거 철험의 민주당이 망신을 더 당하지 않으려면 철험의 사람들 빨리 바꿔야 되겠다. 차라리 법률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면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네 그런 거 법률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도 있을 텐데, 뻔히 아는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조세법률주의 이런 거 압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철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를 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를 하든가, 아니면 민주당은 철험의 사람들을 법사위에서 빨리 빼라. 그렇지 않으면 더 망신당하기 전에, 어제와 같은 일 제가 2라운드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법사위원회는 주요 그 감사 대상이나 아니면 질문 대상이 한동훈입니다. 3라운드, 4라운드 계속 나올 텐데 이거는요 그냥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민망합니다. 너무나 원사이드한 게임이기 때문에 민망합니다. 저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철험의 멤버들이 국민 앞에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질문의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철험의 멤버들을 바꿔서 좀 수준 높은 문답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 한동훈과 철험의 2라운드 어저께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몇 라운드까지 봐야 되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장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앞으로도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철험의 의원들 진짜 뭔가
본인들의 진면목을 보여주려면 지금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어제 법사위 그 장면들을 자기가 호통쳤으니까 됐다?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논리에 밀리니까 결국 태도를 지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사위 그 동영상 한 번쯤 이렇게 되돌려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질문이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전평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